안녕하세요. 조영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경입니다. 와! 제 책을 뭐 자랑하지? 네, 무사히 나왔습니다. 무사히 나왔고 다행히 무사히 팔리고 있습니다. 어제 반가운 전화 받았어요. 예, 사쇄를 지금 이 녹화 찍는 시점에서 사쇄를 찍겠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덕으로 제가 조금 덜 굶게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짱강명 작가님이 짱이라고 해줬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최고의 칭찬.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도 극찬을 해줬고 보는 사람마다 속편을 썼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희승이가 서울에서 따돌림을 경험한 후 평택으로 와서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을 해서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책은 1939년 명성아파트라는 이 아파트가 배경인데요. 그 주인공이 12살 이쁜이라는 소녀입니다. 그 식모살이를 하는 소녀인데요. 이 식모살이를 하는 소녀가 명성아파트라는 아파트에 가서 거기서 겪게 되는 여러 일상적인 일로 보이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쁜의 그 위기가 닥쳐옵니다. 언제 이 집에서 나가고 쫓겨나지 않을까라는 그 이쁜의 생존기입니다. 예. 서로의 신작을 읽나요? 네. 읽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은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탐정 소크라테스를 처음에 읽었을 때 일단 제목에서부터 이거는 확실히 일반적인 추리소설과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리소설이 사건이 벌어지면은 탐정들이 그 사건을 해결하고 수습하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거를 해결을 한다라는 이거 자체가 이미 일반적인 추리소설과는 확실히 다른 컨셉이고 그리고 상당히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찾기가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읽었더니 확실하게 그런 사건을 예방하는 이런 그거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는 되게 낯설게 보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좀 낯선 거를 좀 꺼려하거나 싫어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그 느낌으로써 살아가는구나를 되게 담담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매력적이고 친근하게 그렇게 느껴져서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 차례인가요? 예. 네. 저는 1939 명성 아파트를 어떻게 읽었냐면요. 일단 저는 추리소설 볼 때 트릭이나 반전을 굉장히 잘 맞추는 편인데 이거는 트릭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개를 못 맞췄습니다. 저로서 상당히 높은 명중률입니다. 낮은 명중률입니다. 네, 낮은입니다. 네. 낮은 명중률이었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속아서. 그래서 이건 속았다. 이건 대단하다. 이러면서 보통 경성시대를 저희가 쓰게 되면은 독립운동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쁜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마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님의 일제강점기 편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 일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는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속편이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화자가 어린 여자애입니다. 어린 여자아이다. 네. 네.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죠. 네. 예. 어떻게든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고 잘 살려고 하는 이야기다. 적응캐. 예. 네. 주인공 여자애가 둘 다 눈치가 더럽게 빠릅니다. 맞아. 명성 아파트의 보호자와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보호자는 둘 다 부자입니다. 네. 맞네요. 할머니는 좀 돈도 있고 집이 있고 이쁜이가 들어간 그 수수께끼의 마님 같은 경우도 돈이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다 작가가 나온다.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공통점. 뭐 어떤 게 있나요? 둘 다 아파트에 살아요. 맞네. 네. 근본적인 역시 거네. 한국인의 네. 근간. 아파트. 맞다. 희승이가 사는 아파트. 기억이 날 리가 없습니다.
앞에 분명 K 피크닉 파크요. 아, 제가 네. 없는 아파트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어렵게 적었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 네. 아파트 치고는 되게 짧고 간결한 이름. 아, 그렇죠. 예. 요즘 아파트는 이제 더 플래티넘 뭐 이런 네. 단어 그죠, 들어가고 네. 예. 로열 막 이런 거 나오네. 네. 로얄 팰리스. 그리고 공통점 하나 더 찾았어요. 작품 다 되게 훈훈한 친구가 나온다. 맞네요. 네, 그 이름도 비슷해요. 그 이쪽 부분이 보면. 친구 이름이 이, 윤기, 예. 여기 친구 이름이 윤서. 좋은 친구 조력자. 아. 네, 그 주인공을 잘 도와주고, 네, 그런다는 점에서 그 약간의 긴장을 조금 완화해주고, 주인공이 이제 성장캐다. 맞습니다. 그래서도 되게 그래서 둘 다 2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두 분 다 1편을 쓰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1편 빌런이 되느냐, 2편의 주인공이 되느냐. 최근에 네. 안 그래도 좀 찔려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의 리뷰를 보니까 이제 그 전작인 마다묵조를 보고 다음 걸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부디 당신이 무사히 타락하기를 이 나와서 이거에 또 2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다음 편을 작가가 쓰겠거니 하고 기다렸더니 이게 나와가지고 이거에 또 2편도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해서 참으로 이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예. 저도 비슷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뭐 예. 마지막 방학 2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마지막 방학 2편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탐정 소크라테스가 나왔는데 탐정 소크라테스 2편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전엔 또 쌈니의 뼈도 속편이 나올 것 같다 이러고 모든 얘기에 속편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 심리를 갖게 하는데 떡밥만 뿌려놓고 나오지 않는 2편이 나오면 어떻게 하고 싶다. 제목을 바꿀 겁니다. 아, 네, 탐정 바꿔야 되겠죠? 탐정 소크라테스에서 이번엔 탐정 셰익스피어. 오. 네, 제목이 부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해서 한여름 밤의 꿈. 달달한 버전으로 가죠. 네, 이번엔 달달한 버전으로. 희승이의 첫사랑! 오. 희승이가 첫사랑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예. 하게 한다기보다는 사랑을 연구하는 희승이가 되겠죠. 네, 아스퍼거다 보니 사랑을 공부하려고 될 겁니다. 네,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 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또 우경 작가님도. 지금 저는 가장 큰 고민이 2편을 쓰게 되면 과연 어디를 배경으로 써야 되나? 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아파트를 또 할까라고도 생각하는데 아파트를 또 쓸 수 있을까도 있고 그 다음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인데요.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예 딴 지역으로 가는 게 나을까? 이게 뭐 일제강점기가 사실은 주로 경성을 배경으로 해서 창작이 많이 됐는데 경성 외에도 되게 재밌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당장 부산만 해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고 뭐 평양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평양. 그다음 뭐 저기 어디냐 그 새로 만들어진 공업단지 흥남 같은 곳도 있고 뭔가 되게 다양한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뭐 군산 같은 곳도 재밌고 거기는 아예 농업 기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뿐이야 마님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고민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스포일러가 될 수는 있는데 이미 여기서 이쁜이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책에서 되게 뭐랄까 막판에 반전을 좀 제대로 좀 때려놨었기 때문에 2편에서는 똑같은 반전을 못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편에서는 이걸 이걸 좀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도 사실 진짜 진지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관련해서 경성이 아니라면은 어디를 할까라고 할 때 좀 고민하고 있는 지금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그런 사건을 막는 맞습니다. 얘기. 그런 것도 저는 괜찮죠. 뭐든지 막으려고 하는군요. 무의식 중에 또 막으려고. 저는 어떻게 저지르려고 보는 그러니까요. 중이라서 예. 무조건 일단 막으려고 노력하는 탐정 얘기니까. 작가들은 성장기를 좋아합니다. 분명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깨달으면 허탈하니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인공인데 지가 성장을 해야지. 한 번 겪었는데 정신을 차려야.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주인공인데 그래.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닌가? 네. 저는 이게 이야기를 쓰면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을 만들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야기 시작 지점에서 그 이쁜이라는 애가 한겨울에 이제 갑자기 진짜 봉변을 당하죠. 집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쫓겨났는데 한겨울에 이제 홀몸으로 쫓겨나니까 이제 정말로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진짜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런 절박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면서 명성 아파트에 들어오면서도 계속해서 그게 어찌 보면 이쁜이가 움직이는 동기를 되게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뭘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어느 순간에 과거의 나와 또 그 현재 시점에 내가 달라진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 서사로서도 이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세요? 해리포터. 저는 사실 이 책 쓰면서 이쁜이가 처음에 겪는 고난들 있잖아요. 그런 고난에서 이제 아동문학의 전통을 되게 따랐는데요. 아동문학에 보면 되게 심술궂은 어른들이 이제 애를 괴롭혀서 막 애가 고난을 겪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최근작으로는 사실 해리포터, 그 다음에 과거로도 뭐 마틸다 같은 그런 작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작품의 어떤 그 고난 서사를 보면서 이쁜이한테 조금 대입을 좀 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성장문을 쓸 때는 거의 늘 유리가면을 생각합니다. 유리가면의 마야가 늘 성장하면서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 마야의 라이벌 캐릭터인 아유미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소설의 성장 서사에는 늘 유리가면이나 아니면 데미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편을 쓴다면 여학교로 쓸 겁니다. 아, 그래서- 이쁜이 서사를 쓰신다면요? 네, 네. 아, 이쁜이가 여학교예요? 네, 이쁜이가 여학교에 옛날에는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급사 맞나? 그 학교에서 학생이 아니라 그 왜 도와주는 예, 소사라고. 네, 소사라고 하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옛날에 중학교 졸업하고 그 여고를 안 가고 실업계를 다니면서 바로 고등학교 취업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가 여급으로 이렇게 학교에 취직을 하고 그게 잠입인 거죠. 거기 가서 뭔가 하려고 가고 마님은 거기 또 선생님으로 이렇게 기숙사감처럼 해서 삐사감과 러브레터 같은 느낌으로 추리소설. 저라면 그렇게 쓸 겁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쓰셔도 됩니다. 아니, 그거는. 얼마든지 쓰십시오. 아, 예. 쓰기 귀찮습니다, 저는. 아, 예. 제가 만약에 탐정 소크라테스의 이 서사를 만약 제 스타일로 쓴다면요, 사실은 아마 좀 골동품 가게가 하나 등장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이제 그 골동품이나 유물 같은 게 그 일반적인 사람 눈에는 그냥 옛날 거, 그 다음에 헌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 희승이 같은 특별한 이런 눈이 있는 캐릭터가 이걸 본다면은 여기서 뭔가 또 이것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사나 어떤 역사를 그렇게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책 같은 헌책인데 그 헌책의 어떤 뭐 메모나 구겨진 이런 것만 보고서도 뭔가 여기서 뭔가를 조금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런 식의 서사도 저라면 아마 그렇게 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셨는데 역시. 아니 제가 그런 거를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기가 나서 당황했습니다. 진짜요? 예, 이 편 얘기에서 저거를 좀 넣으려고 했는데 아 사실은 예, 저도 한여름 밤의 꿈에 말씀드린 그거 배경으로 해서 예, 넣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도 조용 작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 이 책은 아닌데 다른 책에서 조금 비슷하게 조금 써보려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아 역시 이래서 역시 뇌는 비슷해. 맞아요. 거기서 거기야. 이래서 한 함부로- 번에 떠오른 거는 걸러야 돼. 예, 한 번에 떠올린 건 걸러야 됩니다. 모두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공유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학교라는 공통점이 여기서도 있는 것 같은데 학교가 대체 어떻길래 저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몇 살로 돌아가면은 뭐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시기로는 웬만하면 돌아가겠는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로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런 뭐랄까 제가 뭐 학교 생활을 아주 힘들겠다까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힘들었던 시절도 분명 있긴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의 분위기나 그때의 어떤 그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굳이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게 솔직한 감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학교를 다닌 게 간단하게 말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게 하려고 그 시스템에 맞추게 하려고 9to6를 미리 저희도 수업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아주 깊게 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는 걸로 봤을 때 저는 9to6 생활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라서 내가 꼭 학교를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저는 워낙에 기본적인 이게 다르니까 학교 생활을 그 정도로 해서 이나마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있어요.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필요악인데 이게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걸 대체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체가 되려면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되게 복잡해지니 생각하지 말자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거 전공이 국어 교육이다 보니까 저도 원래는 교사를 지망했던 사람입니다. 인데도 학교로 가고 싶지 않아요, 딱히. 디스펠도 그렇고 신게임도 그렇고 둘 다 참 일본 그 작가들이 되게 이런 그 초등학교 탐정단? 이런 초등학생들의 있던 모임으로서 뭔가 이렇게 사건을 조사하고 이런 스타일의 이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스펠이 희망편, 그 다음에 신게임이 절망편 얘기를 하는 거 되게 동감이고요. 디스펠은 사실 이제 그 이야기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애들이 그 탐험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서로 투닥투닥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조금씩 변해가는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다면은 그 신게임의 엔딩은 만약에 제가 그 유키하루 작가의 방주를 보기 전에 만약 이걸 봤으면 아마 제가 읽은 작품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진짜 쇼킹했던 작품으로 아마 꼽지 않았을까 싶은 거의 방주급의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되게 쇼킹하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 진짜 그 한 페이지 한 장에 딱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까지 이게 회자가 되는구나 싶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신게임 같은 경우는 좀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우습게 봤다 마지막에 깜짝 놀랐고 진짜 와씨 뭐지? 이러면서 이건 2편이 나오겠다. 근데 2편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 저는 작가의 입장으로서 늘 책을 보기 때문에 2편 어떻게 쓰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디스펠 같은 경우는 2편 쓸 수 있겠다. 근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겠다. 모험물이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디스펠을 제가 둘 다 2번씩 봤는데, 디스펠은 처음에 봤을 때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번째 볼 땐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신게임은 2번째 볼 때도 여전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신게임은 전설이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고, 디스펠 같은 경우는 트릭 같은 거 다 눈치채고 보니까 볼 때 되게 편하게 2번째를 봤고, 2번째 보면서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말 잘 쓴 소설이구나 이런 식의 걸 느꼈습니다.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신게임이 던지는 질문은 좀 윤리적인 질문인데 이게 우리가 윤리적인 질문을 받고 또 받는다고 해서 그 질문이 쉬워지지 않잖아요. 근데 디스펠에 있는 거는 이야기는 주로 모험이기 때문에 그 모험, 뭐 지적인 모험이든 그게 실제로 막 다니면서 애들이 막 위험한 데도 가고 막 터널도 가고 막 그러는 모험이든 그 모험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게임은 던져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2편을 쓸 수밖에 없다 라는 느낌이라서 이건 반드시 2편이 나와야 돼, 아니면 좀 화날 것 같아 라는 느낌이고요. 디스펠은 2편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작가가 또 되게 많이 머리를 쓰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또 열심히 막 쓰겠구나. 근데 나는 솔직히 너는 기대는 안 돼 이런 느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펠은 2편이 분명히 나올 만하고 나온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지금 신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결말, 충격적인 결말이 너무 저한테는 딱 떨어지는 되게 충격적인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연장을 하면은 오히려 군더더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후속작이 많이 나온다고 할 때는 여기서 이어지는 그게 아니라 그냥 별개로 그냥 어떤 캐릭터를 두고 여기서 이제 신이라고 얘기하던 그 아이를 두고 이렇게 차라리 좀 다른 이야기가 퍼지는가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이어지는 뭐가 된다면 이건 조금 그렇게 저의 취향으로는 조금 너무 과하게 잡아 늘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성장 캐릭터를 예를 들자면 명탐정 코난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발 성장 좀 시켜줘. 짱구는 어떤 거예요? 짱구는 원작자도 죽었고 원래부터도 그냥 일상 케어서 괜찮은데 진짜 명탐정 코난은 좀 너무하다고요. 도대체가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다 컸다고. 너무 성장은 안 시켜 빨랑 완결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 남도일도 이제는 40살
10살 정도 그니까요. 아주 깝깝합니다. 이게 근데 좀 재밌는 게 그 옆 동네 이제 김전일 같은 경우는 이 성장을 해서 그니까요. 지금은 이게 회사원이 되고 그니까요. 이제 애 예. 아빠가 됐거든요. 예. 아, 드디어 중년 미유키와 김전일. 결혼을 해서 예. 애가 나왔는데 예. 그 동네는 이미 그렇게 그니까요. 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아직까지도 이제 언제까지 초등학생 몸으로 계속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아, 그 심화 예. 과장님. 네. 예. 심화 사장님. 네. 이사되고 막 그렇게. 어. 왜 성장은 안 하는 거냐고요? 아, 네. 분노합니다. 우리 주인공들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쁜이 또 이제 성장해서 어디로 아. 가야 되고 희승이는 성공적으로 2학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인공들 성장 가능할까요? 키는 크고 몸무게는 늘고 몸매는 달라지겠지만 내면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진 저는 장담은 잘 못하겠습니다. 아, 이게 저 지금 솔직한 되게 엄청 고민인데요. 1939년이고 12살이잖아요. 여기서 몇 년만 더 지나면요. 되게 비극적인 운명이 닥쳐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과연 내가 그걸 쓸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거를 써야 할 것인가? 라는 진짜 좀 진지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일단 쓰긴 썼지만은 이게 이어질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내놨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 앞으로 닥쳐올 그 시기들이 너무 험난한 시기니까 내가 과연 써야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적당히 좀 시간을 점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진짜 좀 고민을 이 작품에 대한 이제 후속작 생각을 할 때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면 이렇게 1편 빌런으로 아, 진짜 이게 차라리 당신들이 나의 고민을 알아 하면서 아니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써볼 거야 하면서 이제 하면은 그쪽에서 좀 이해를 좀 이것만은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예. 조영주 작가님의 중학교란 중학교란 작은 세계, 딱히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하지만 추억으로 만들어 버리는 척은 할 수 있는 기묘한 세계. 우담 작가님에게 경성시대 저한테 경성시대란 1939년이라는. 저한테 일제강점기란 제가 뭐 태어나고 자란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다들 그 리뷰 같은 것보다 가끔씩 진짜 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되게 그 닥터 무라요. 그러니까 닥터 후를 해서 진짜 무슨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 아니냐는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 정도로 리얼하게 썼다고 지금 네. 혼자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경성시대만 계속 썼으니까요, 소설을. 아니 그냥 그래서. 쓰다 보니까 그냥 그 시대가 재밌어서 그냥 꽂혀서 쓰고는 있는데 미천이 그쪽.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있습니다. 그 조금 진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 한국의 현재에서 일제강점기 때 시작돼서 아직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아직 제대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문화, 군대에서의 문화, 뭐 그런 문화적인 측면, 그 다음에 관습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아직 많은 영향들이 있고 이제 사람들의 마인드 같은 걸 봐도 사실 뭐 되게 정신력을 강조한다든가 뭔가 되게 특히 이제 재작년 12월에 있었던 그런 사건도 어찌 보면 일제강점기 때 어떤 그런 그 마인드가 아직까지 되게 이어져 오면서 생긴 어떤 비극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제강점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사실 대중매체에 나오는 일제강점기는 사실 김똑강 하면서 이제 저기 그 혼마치 거기서 이제 주먹패들이 싸우고 뭐 하거나 아니면 독립군과 일본군의 싸움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좀 스테레오 타입으로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일제강점기를 좀 다르게 그려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이쪽에 살 수 있는 작업들이 많았구나 하면서 지금까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서도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뭐 고기를 먹으러 네! 예, 고기! 앞으로! 갑시다. 아, 오! 예, 수고하셨습니다.